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서트 유수정 프로라고 하고요. 아까 방금 안랩에서 되게 한국인으로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좀 생각해보지 못했던 시각을 좀 전달해 주셔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저는 오늘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제 재직하시는 분들, 뭐 본인의 회사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웹 서비스 기반으로 뭔가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의미를 전달하고자 오늘 발표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내용은 저희가 이제 저희 디지서트라는 회사는 인증서 관련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을 법한 그런 정책 변화라든지 아니면 다가올 수 있는 변화, 위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디지서트에 대한 회사를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온라인에서 현재 다양한 트랜잭션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 우리가 온라인 뱅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를 휴대폰에 업데이트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 IoT 디바이스도 굉장히 뭐 몸에도 연결하고 스마트홈에도 연결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연결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연결 중에서 이 연결이 우리가 안전한가? 이거 내가 실제로 받고자 하는 것과 잘 연결이 되었나? 이런 것들을 검증이 필요하고 실제로 내가 안전한 상태에서 정보가 주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걸 확인해 주는 게 저희 디지서트가 만들어주는 디지털 신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다양한 그런 어떤 방법들을 제안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신뢰를 다 같이 합쳐서 약간 인텔리전트 신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서트가 발행하는 그런 인증서를 가지고 전 세계 10만 개 이상의 기업들이 현재 인증서를 웹사이트에, 보이는 서버에, 뭐 다른 기기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계시고요. 포춘 500대 기업의 90% 이상이 저희 디지서트의 인증서를 사용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디지털 신뢰 그리고 인증서 시장에서 최근에 많은 변화들 그리고 지금까지 좀 있었던 거를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요즘 이제 인증서를 단순히 웹서버에서만 예전에는 뭐 그런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적용을 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소프트웨어, 기기 뭐 아니면 컨텐츠 다양한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증서를 사용해야 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진다.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 단축이 지금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위협 중에 이건 인증서만 국한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양자 내성을 가진 암호화가 필요하다는 전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PKI, 저희는 인증서에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일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제 단순히 뭐 서버에만 인증서를 설치했다거나 하는 점에서 이제 뭐 그런 환경 자체가 클라우드로 변경이 돼가고 있기도 하고 사용자 인증서도 필요하고 IoT 인증서도 필요하고 장비 인증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뭐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하나만 인증서를 썼다면 지금은 100개, 뭐 몇백 개 몇만 개 수준으로 이제 인증서가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인증서 업무라는 건 사실 단순하게 뭐 인프라팀의 담당자가 있다기보다는 인프라팀이 전반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시고 별도 담당자가 없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 인력 자체가 굉장히 작은데 관리해야 할 인증서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인증서가 지금도 관리하기 복잡한데 유효기간이 줄어들 예정이어서 인증서 관련된 업무가 좀 더 많이 늘어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이제 위협이라고 소개드렸던 양자 내성의 암호화를 가진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뒷부분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AI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저도 사실 이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AI 툴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요즘 AI 솔루션을 안 쓰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업에서 내부적으로도 뭐 사적으로도 공적으로도 많이 이런 AI 솔루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AI로 가져오는 뭐 데이터라든지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에 대한 확인들,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에 대한 저희는 그런 부분도 디지털 트러스트로 넣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컨텐츠 부분이 가장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즘 AI로 컨텐츠를 많이 만들기도 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누가 변경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디지털 신뢰가 한번 검증을 해줄 수 있다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AI 솔루션 그 자체입니다. 사실 뭐 내부적으로도 이제 쓰고 계시고 사적으로도 쓰고 계실 테지만 뭐 챗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이런 AI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어디서 학습했고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 어디까지 가지고 가는지, 뭐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없을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AI 에이전트인데요. 실제로 회사 업무 내에서 에이전트를 AI 기반으로 사용하시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가 어디까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우리 내부 시스템 어디까지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이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매니징을 전부 다 디지털 트러스트 안에서, 디지털 신뢰 안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지서트라는 회사는 이 디지서트 원이라는 디지털 신뢰 플랫폼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이 안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뭐 컨텐츠라든지 AI, 소프트웨어, 인증서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인텔리전트 트러스트라는 이름 아래에서 다 관리해주는 그런 어떤 보안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디지서트 원은 사실 사스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 이유는 이 고객들이 어쨌든 이 뭔가 관리하는 솔루션 그리고 이 신뢰를 얻어줄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리 포인트를 줄이기 위해서 이 솔루션을 도입을 하는 건데 사스로 제공하지 않고 온프렘으로 직접 설치하게 되면 또 어쨌든 관리를 하게 되는 포인트, 뭐 운영이나 유지 보수가 필요한 포인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고객분들이 관리만 하실 수 있고 또 그 솔루션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디지서트 데이터 센터 내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게 아닌 저희 디지서트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이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라든지 뭐 가용성, 컴플라이언스 이슈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과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 젠프를 쓴다, 아니면은 클라우드에서 인증서를 쓴다, 아니면 뭐 데브옵스를 활용하고 있다, ITSM을 사용하고 있다 하실 경우에 지금 사용하는 플로우 그대로 여기에 이제 데이터 신뢰라는 하나의 레이어를 더 쌓아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 디지서트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 디지털 신뢰라는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고객분들이 어떤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지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좀 실제로 이제 이 산업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이 솔루션 지금 당장 필요할까?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업무도 아니고 담당자들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업무가 잠깐 늘어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뭐 의문을 가진다거나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변화는 사실 정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도입 시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도입 시기의 문제라는 건 이런 산업 전반적인 변화에서 일어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반적인 변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랑 비슷한데요. 요거 이제 좀 시간으로 나누어서 지금까지 이 인증서 시장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지금 현재 어떤 변화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다가올지 좀 시간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증서 시장이 한 30년 정도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 인증서 숫자가 어떻게 증가되어 왔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인증서를 쓰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인증서가 좀 두 가지 종류를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퍼블릭 인증서, 뭐 다른 사람들이 고객들이 우리 기업의 웹사이트, 뭐 웹서버로 접속을 할 때 사용하는 인증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퍼블릭 인증서라는 건 1995년에 넷스케일러라는 회사에서 이 베리사인 인증서를 사용하면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이 이후에 이제 이커머스라고 하죠. 전자상거래가 좀 활발해지면서 인증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서비스, 뭐 금융사들, 증권사 이런 데서 EVSSA라는 좀 더 고차원의 인증서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10만 개 단위로 인증서가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그 후에 뭐 2010년 정도에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바일 웹이 발전하면서 인증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이 가장 인증서 시장에서는 좀 크리티컬한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대부분 이제 브라우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자물쇠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나시큐어 모양이 뜨면서 이 사이트 접속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화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퍼블릭 인증서가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렇게 크롬이 HTTPS가 아니면 안전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인증서를 많은 기업에서 도입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제 코로나로 뭐 원격 근무가 가속화된다든지 VPN 연결이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또 인증서가 한 번 더 크게 늘어나는 일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한 6,300만 정도 개의 인증서가 기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인증서라는 건 이렇게 단순하게 퍼블릭 인증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두 가지 인증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건 이제 프라이빗 인증서라고 해서 기업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인증서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용자가 보는 건 아니지만 기업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인증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ADCS 같은 솔루션을 쓰는 기업들만 사용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뭐 VPN이라든지 프라이빗 이 인증서를 사용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이 많아져서 점점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0년대에는 이제 그 1,000만 개 단위로 이제 기업에서 내부적인 웹 트래픽도 많아지고 뭐 개인 디바이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인증서가 많이 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5년에는 이제 내부적인 그 디바이스도 훨씬 많아지고 뭐 VM이라든지 MDM이라든지 관리해야 하는 인증서의 시스템 자체가 훨씬 더 넓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억대 인증서 개수로 변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던 제로 트러스트라든지 엣지까지 보호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34억 개 정도의 프라이빗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물론 퍼블릭 인증서, 다른 곳에서 외부에서 접속하는 그런 인증서들을 관리를 해야 하기도 하지만 기업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프라이빗 인증서도 결국 같이 관리해야 하는 툴이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인증서 시장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6천 개, 뭐 34억 개 이런 인증서 숫자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지금 현재 인증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다가올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있는 변화인 인증서 유효기간 단축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인증서는 올해 3월 15일까지는 인증서 유효기간이 398일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1년 주기로 이 인증서를 갱신하는 작업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3월 15일부터 한 달 정도 됐죠. 200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인증서를 새로 발급을 받으시면 1년에 한 2번 주기 정도로 이 인증서 갱신을 해주시고 시스템에 적용해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그냥 올해 끝이 아니고 내년에는 100일로 줄어들 예정이고요. 29년에는 47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숫자로만 봤을 때는 인증서 작업해야 하는 숫자가 8배로 늘어나는 거고요. 이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도메인을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도메인이 우리 회사에 속한 거다라는 증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작업은 2029년에는 열흘로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40배가 늘어날 예정이에요. 단순하게 뭐 그냥 지금 하는 거에 뭐 그럼 8배 더 하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인증서를 실제로 한번 갱신에 실패하셨을 때는 그 서비스 장애로 직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사실 8배를 하다가는 그냥 수치로만 봤을 때는 8배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날 수 있기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거 관리 포인트라기보다는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조금 변화해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러한 이런 정책이 나오고 인증서 관련된 작업을 여러 번 해주셔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 관리하는 솔루션을 최대한 현대화하고 자동화하여서 이 수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에러를 최대한 줄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냥 뭐 내년까지는 그냥 2번만 더 하면 되겠네요. 뭐 그 후년까지는 4번만 좀 더 힘들게 하면 되죠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관적으로 단기 인증서가 된다면 유효기간이 줄어들었을 때 실제로 인증서를 발급받고 갱신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어떤 인증서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 인증서 정보를 가지고 신청을 한 후에 이제 도메인은 검증을 받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시스템에 설치를 하고 이거를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서 뭔가 사고가 있을 수 있는지 장애가 있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기록을 해놔야겠죠. 이런 게 저희가 이제 인증서를 하나 갱신하는 시간당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한 명이 그냥 빨리 진행을 했을 때의 이야기고요. 이 인증서가 뭐 여러 담당자를 거쳐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팀에서 요청을 하고 담당 팀에서 발급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나뉘어져 있으면 이게 일 단위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당 시간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뭐 8배 그리고 우리가 100개 있으면 100번 반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업 내에서 실제로 우리가 뭐 한 20개, 100개, 250개 정도 있는 기업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이 소형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22개 정도의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매년 뭐 한 5%에서 10% 정도로 그 성장률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23개 그리고 2029년에는 26개를 쓴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갱신 작업의 경우에는 올해는 40번, 그리고 내년에는 80번, 그리고 29년에는 200번 이상 갱신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인증서 갱신 시간이 하나당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2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올해는 80시간, 그리고 내년에는 160시간, 그리고 29년에는 400시간 정도가 들겠네요. 이건 이제 소형 기업 딱 20개만 지금 22개만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서의 추산치이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0개를 쓰고 있는 기업, 뭐 250개를 쓰고 있는 기업으로 넘어갔을 때는 250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29년에 5,000시간 이상 인증서 작업 갱신 하는 작업에만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최소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해야 될 뭐 인증서나 서버가 뭐 500개다. 뭐 서버 1000대 있다. 이런 식일 때는 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투자가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인증서가 하나라도 갱신이 실패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장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고려를 해주시고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많은 숫자의 변화이구나. 이게 단순히 숫자만의 변화가 아니고 기업이 앞으로 인증서 관련된 작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저희가 바로 닥쳐있는 변화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양자 내성 암호 이야기인데요. 사실 지금 인증서는 기존의 뭐 RSA라든지 ECC라는 비대칭 키를 사용해서 그 암호화를 하고 인증서를 공급을 하고 실제로 그걸 검증을 거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용되고 있는 키들을 뭐 서버 인증서, 디바이스 인증서, 코드 설명 인증서, 컨텐츠 인증서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이 양자 컴퓨터로 지금 현재의 암호화를 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양자의 내성을 가진 암호로 전환하자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가 뭐길래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를 더 이상 쓰지 못하느냐 이런 변화를 우리가 굳이 어렵게 전환을 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드리려고 해요. 양자 컴퓨터는 뭐 많이들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기존 컴퓨터랑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기존 컴퓨터는 이제 데이터를 비트로 표현해서 0 또는 1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큐빗이라는 걸로 데이터를 표현하기 때문에 0이나 1을 중첩해서 동시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컴퓨터나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비트 수가 늘어나면 정비례해서 이제 연산 성능이 늘어나게 되는데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큐빗 수가 중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곱으로 늘어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양자 컴퓨터는 이렇게 좋은 성능 대신 단점이 아직은 있죠. 상용화가 안 된 이후에는 오류율이 현재는 조금 높고요. 초저온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용화는 아직 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연산 능력이 훨씬 더 기존 컴퓨터나 슈퍼컴퓨터보다 좋기 때문에 최적화라든지 시뮬레이션 같은 데 굉장히 적합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미로를 찾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이나 1로만 상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on and off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키를 미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씩 이렇게 확인해 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지금처럼 시간이 조금 걸려서 결국 답을 찾아가기는 하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컴퓨터보다는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답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지금은 간단한 뭐 사람이 풀기도 쉬운 미로 정도의 이야기지만 이 내용이 정말 더 훨씬 큰 범위로 넘어가거나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갔을 때는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고 더 성능을 퍼포먼스를 잘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양자 우위를 정하기 위해서 뭐 IBM이라든지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은 물론이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개발이 들어가고 투자가 들어가서 이 양자에 대한 우위를 가져가려는 기술 패권 경쟁이 벌써 시작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엄청난 성능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영향이 사실 굉장히 많은 기술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의료 분야에서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AI에서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성능을 향상시킨다든지 뭐 이러한 정말 좋은 장점이 있는 기술이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보안 컨퍼런스에 오신 만큼 이 양자 컴퓨팅을 활용한 위협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로 지금 현재 암호화 알고리즘을 깰 수 있다는 것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니스트라는 미국의 기술 표준 협회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양자 내성 암호를 가진 알고리즘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위쪽에 보이는 클래식 크립토그래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쓰이고 있는 뭐 RSA, ECC 같은 기고요. 그 밑에 있는 팔콘이라든지 딜루시움, 스핑크스 이런 알고리즘이 이번에 새로 니스트에서 발표한 PQC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디에서트에서는 이 새로운 PQC 알고리즘으로 인증서를 발급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1조 개의 비트를 가진 CPU로 이제 이 RSA라든지 대칭키인 ESE를 해독할 때 걸리는 시간이 몇십만 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암호화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팅으로 2천만 큐빗 CPU가 있을 때 이걸 해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 8시간입니다. 8시간 안에 이 쇼어 알고리즘을 통해서 현재 암호화를 해독할 수 있다는 결과 보고가 있고요. 이 대칭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걸려요. 그래서 그로버 알고리즘으로 한 몇 년 정도가 걸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사용한 양자 컴퓨터는 2천만 큐빗인데요. 지금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도 하고 좀 오류가 감소된다든지 연산 기법이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양자 컴퓨팅으로 이 공격을 깨는데 이 해독하는데 걸리는 그 양자가 한 10억 개 정도라고 추산을 했는데요. 현재는 작년 기준으로 100만 큐빗으로 줄었고요. 앞으로는 한 4천 큐빗만으로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대칭 키는 전부 다 해독이 가능하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리고 이 4천 개로 가능한 시기는 한 6년에서 7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6년에서 7년이라고 하면 사실 3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대비할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에게 지금 있는 위협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하베스트다우 디크립터 레이터라는 그런 어떤 공격인데요. 여기 어떤 건지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지금은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RSA 또는 뭐 ECC로 암호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전부 탈취해 놓고 나중에 30년이 지나서 이 양자 컴퓨팅이 활성화가 되고 우리 상용화가 되면 그때 그 양자 컴퓨팅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들을 해독하고 나중에 써먹자 이런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6년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좀 완전하게 우리가 그 시간까지는 안전하지 않다 이런 점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점들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고요. 유럽이라든지 중국, 일본, 한국 대부분의 그 국가 단위에서 이제 PQC에 대한 테스트는 거의 다 진행이 마친 상태이고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전환해 갈지 부분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보는 타임프레임은 거의 35년 정도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전환을 지금 현재 쓰는 암호화에서 양자 내성을 가진 이 암호 PQC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인증서 관련된 시장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시장이 커왔고 현재 어떤 변화가 있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렸다면 간단하게 저희 디서트라는 회사에서 이런 변화에서 기업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인증서를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전달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인증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고 보면 인증서가 본인 기업의 어떤 부분에 있는지, 어떤 인증서를 쓰고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트래킹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에이전트나 뭐 센서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인증서와 기업 내부에 어떤 시스템에 적용이 되어 있는지, 뭐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 누가 관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스캔하고 인증서에 대한 리스트화를 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발견한 인증서를 가지고 동일한 정책을 가져서 운영을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증서를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한 명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뭐 인프라 팀이라든지 보안 팀에서 관리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사실 직원 한 분이 관리할 때랑 뭐 다른 직원이 또 관리할 때 좀 정책이 다를 수도 있고요. 시기에 따라서 뭐 관리자에 따라서 좀 변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는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의 정책을 어떤 직원분들이 적용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좀 안정성 있게 운영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만 해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 인증서를 관리를 하였더라도 그 인증서가 만료가 되기 전에 서비스 장애로 연결되기 전에 적시에 알람을 보내드려서 인증서에는 어떤 이슈가 있어요라든지 아니면 이 인증서가 며칠 이내로 만료가 될 것이니 확인해 주세요라든지 라는 알람을 보내드려서 실제로 이 인증서를 갱신 작업을 꼭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모든 작업들을 자동화해서 매번 갱신이 필요한 주기마다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한 번 정책을 세팅해 놓으면 인증서가 만료되기 뭐 하루 전, 5일 전, 열흘 전 자동으로 이제 갱신을 해주는 작업을 거치고 인증서 발급, 갱신, 뭐 배포, 테스트 이런 모든 과정까지 전 과정으로 제로 터치로 고객분들께서 크게 그런 수동으로 작업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자동으로 도와드리는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아까 그 도메인 검증도 40배 늘어난다. 이 인증서를 발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희는 울트라 DNS라는 자사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이 DNS를 계속 커넥팅을 해놓아서 이 도메인 검증이 실시간으로 계속 늘 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 40번의 작업이 필요하더라도 늘 싱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자동화 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인증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 디서트가 왜 그런 베스트 파트너이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저희는 글로벌 플랫폼이고 이게 이제 IDC에서 올해 나온 발표인데요. 요 우측 상단에 있는 주황색이 저희 디서트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고객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기도 하지만 외부 자료로 검증된 ROI까지 있고요. 이 마지막에 크립토 어자일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현재 기존 알고리즘에서 새로운 PQC 알고리즘으로 변화할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새로운 뭔가 암호의 변화 패러다임이 있을 때마다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 PQC로 고객분들이 넘어가서 인증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 저희가 그 PQC를 사용해서 인증서를 암호화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검증된 ROI 말씀드리는 건데 요건 이제 자사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든 자료가 아니고 포레스터라는 외부 기관에서 이제 만들어주신 자료예요. 이제 고객이 실제로 디서트 원, 뭐 TLM을 사용하면서 겪었던 그런 어떤
것들을 스터디해서 나온 자료인데요. ROI는 300% 이상, 그리고 투자 회수 기간 6개월 미만,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게 보안 솔루션, 뭐 인증서 관리한 솔루션 하나의 도입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비즈니스라든지 가치에 대해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증서 관련된 그런 변화라든지 그리고 어떤 디지털 신뢰가 필요한지 그 과정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양자 내성 암호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인증서가 유효기간이 단축되면서 올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저희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이 인증서 시장에 대한 변화 자체가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디지서트 쪽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